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삼전만 미치도록 살아가는 천만년자입니다. 3교시입니다. 3교시, 1교시, 2교시, 2에서 3교시인데 3교시는 삼성전자 이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즘 핫한 종목이 뭐냐, 외국 주식 중에 특히 미국 주식 중에 테슬라죠. 테슬라 주가가 아주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1200달러를 돌파했으니까 계속 날아다니는 그 기분, 상당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주주들은 지금 입이 확 찢어졌죠.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테슬라로 한 460만 원을 벌었어. 예를 들어서 460 벌었는데 세금이 얼마냐, 46만 원이다.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투자할 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두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썰을 풀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이제 매수하고 또 원하는 기간에 또 매도를 해요. 목표의 그 가격이 도달하면 매도를 하는데, 주식을 사서 갖게 된 것을 뭐라고 하냐, 이거 취득이죠. 취득하고, 그리고 이제 판 것을 양도를 한다. 팔면 양도, 양도하고,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이제 취득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끔 배당도 줘. 이 배당도 받죠. 그 취득, 양도, 배당 중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뭐냐, 이 양도다. 이 양도를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주식을 팔아서 이제 손실을 봤다면은 모르겠지만요, 특히 이익을 봤어.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봤다. 그럼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보통 뭐 애플, 뭐 테슬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해외 주식이나 아니면 SPY, QQQ, 하여튼 이런 해외 상장된 ETF도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그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순이익이 있어. 순이익의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냐? 22% 세금을 때려요. 22%나. 참 흥미롭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2021년에 애플이랑 SPY를 이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애플에서는 100만 원, SPY에서는 뭐 300만 원 정도 이익을 봤다. 그러면 400만 원, 이제 총 400만 원 이익을 본 거예요. 여기에서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400에서 250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150 남겠죠. 이 150만 원에 대해서 22%야. 22%의 인전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의 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그 단순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거래 수수료나 뭐 환차익 등 뭐 경비까지 뺀 금액에다가 기본 공제를 적용해서 이제 과세 표준을 이제 산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필요 경비가 뭐 증권거래세, 뭐 양도세 신고 비용 이런 것들도 들어간다. 여기에 또 기본 공제 250 있고 세율은 22%라는 거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소득세는 그 배당이 지급될 때 현지에서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금을 먼저 떼고 배당을 주는 겁니다. 다만 그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또 뭐냐,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대상자분들은 챙겨줘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그 종합과세. 이거 대상자분들은 항상 신경 써야 하고,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배당 소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부양자의 경우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에 있어요. 5억 4천만 원. 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여야 돼, 이하.
이하여야 하고요. 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해가지고 5.4 초과해서 한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은 연 1천만 원,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소득이 범위에 양도소득은 들어가지는 않는데, 하지만 그 해외직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해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그 선정 시 포함된답니다. 이자, 배당 조심해야죠. 여기 들어가니까.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연말정산 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그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선정에는 양도소득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양도소득. 그래서 부양가족 그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넘기면은 그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제외. 그래서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보험료, 뭐 교육비, 뭐 기부금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제외돼 버리니까.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의료비까지는.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이제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겠죠.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 일단은 사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올해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거나 수익이 뭐 한 20에서 30만 원에 불과하다면은 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적립식으로 매수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세금 신경 쓰였죠. 세금은 이제 신경 써야 할 단계가 올 거다. 언젠가는 와요. 그 주식을 현금화하는 경우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오른 테슬라 한번 보면은 10월 초에 얼마였냐? 780달러 했어요. 대략. 이게 지금은 12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한 거죠. 만약 어떤 투자자가 단기 투자의 목적으로 780달러에 테슬라 10주를 사요. 10주를 사가지고 10주를 사서 1200달러에 팔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그럼 환율은 1100원으로 계산한다면은 10월 초랑 지금 환율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수수료도 편의상 0원이라고 계산을 하고,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냐? 858만 원이겠죠. 780달러 곱하기 10주 곱하기 달러 1100이니까 858만 원이 취득가액. 그 1200달러에 매도를 해요. 그러면 1200 곱하기 10 곱하기 1100 하면 얼마야? 1320만 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익이 얼마냐? 462만 원이죠. 양도 차익이. 462만 원의 이익을 본 거야, 이분이. 그럼 기본공제 250을 넘겼어요. 그러면은 462에서 250을 이제 빼겠죠. 그러면 212만 원이 되는 거예요. 212만 원. 그러면 212만 원은 거기다 곱하기 22%를 하는 거야. 22%. 그러면은 결국 얼마 나오냐? 46만 6,400원. 46만 6,400원의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주가 아니라 30주를 사면은 어떻게 되겠나? 세금은 249만 9,200원. 더 늘어나겠죠. 이제 만약에 100주를 샀다. 100주를 샀다고 하면 얼마 나오냐? 세금은 961만 4천원 나오겠네. 961만 4천만. 이 100주를 산다면은 세금은 확 뛰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한번 또 이야기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간단하다. 어떤 방법으로 간단하느냐?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제 범위인 250만 원에 맞춰 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내는 거야.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한 금액을 다시 어디에 넣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연금저축 아니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그 계좌에 입금해 가지고 연말정산 때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투자 종목도 병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금이나 달러, 채권처럼 다른 자산에 투자해 보는 것도 있고,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700만 원까지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초에 한 115만 원,
5,000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손실난 종목을 매도라는 겁니다. 손실난 종목을 매도한다. 나는 끝까지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왜 주식을 팔라고 하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서로 퉁쳐줘요. 퉁쳐준다. 이것을 손실통산이라고 하네요. 손실통산. 손실통산. 퉁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애플이랑 아까 스파이를 매도해서 400만 원의 이익을 봤을 때 여기서 세금을 내야 하나? 내야 했죠. 당연히 이제. 하지만 델타항공에서 200만 원의 이제 손실이 나왔어. 여기 손실을 보면 이것을 또 매도했다면은 애플에서는 플러스 100, SPY에서는 플러스 300인데 델타에서 마이너스 200이야. 이걸 다 더하면은 순이익이 200만 원 되죠. 공제범위 250만 원에 들어오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빵원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내가 200만 원이나 손실을 본 거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동일한 종목을 매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델타항공의 주가가 급등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은 낮을 것이다.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산 종목들을 재매매한다면 수익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이 원화다, 원화. 국내 원화예요. 달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양도했을 때 환율이 다르면은 환차익이나 환차손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플러스 수익률인데 외화 기준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일 수도 있다. 그 반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손실난 종목을 매도해야지 생각했는데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 난 경우라서 손실 통산이 원하는 만큼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크 ETF가 원화로는 6.68% 수익인데 외화로는 0.75% 수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은 다 어떤 분의 특정 계좌를 본다면은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마지막은 증여가 중요하겠죠. 가족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인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성인 자녀 및 직계 존비속이죠. 존비세액은 5천만 원까지가 가능하여 그리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그 종가 평균 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해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라. 이때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 환율, 증여일 기준 환율로 적용을 합니다. 그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서 A씨가 1억 원에 산 애플 주식이 3억 원이 됐다. 이 경우는 순이익이 한 2억 되겠죠. 하지만 그 A씨가 주식을 부인에게 증여를 했고 골 때리는 거죠. 부인에게 증여를 했고요. 그때 평균 가격이 2억 원이었다고 해봅니다. 2억 원이라 하면은 이때 부인이 애플 주식을 3억 원에 이제 매도한 경우에 취득가액은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 되겠다. 그 순이익은 결국은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1억 원이 돼가지고 그 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여 한번 해가지고 양도하는 그런 방식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증여 관련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보니까 특히 우리 증여 관련된 것도 시기하고 양도소득세도 관심 가져야 하고 하여튼 주식 투자하면서 세금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다시 신중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세금 내는 것도 행복한 거죠.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났다는 것은.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사소한 걸 놓치면은 또 잘못하면은 또 세무조사 맞을 수도 있고 세금 대대로 한번 가산세도 붙을 수 있어요. 하여튼 신중하게 해가지고 잘 판단해서 잘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피해 없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내가 한번 간략하긴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또 들어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해할 겁니다. 이 기본적인 것만 알고 나머지 또 복잡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한번 인근의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교시는. 네,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나중에 한번 오전에 시간 되면은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